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보겠습니다. 오른쪽 어깨와 골반이 같이 올라가 있는 분들은 어디가 문제이면서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거죠. 그래서 제가 근육 검사하는 겁니다. 근육 검사. 근육 검사를, 그러니까 근육 검사 어쨌든 검사를 해야 어디가 문제인지 알 수 있다. 그럼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검사의 방법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근육 검사를 움직임 검사를 다 하는 거고 어쨌든 어깨와 골반에 불균형이 있다면은 당연히 어깨랑 골반에 대한 기능적인 검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추가로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발도 봐야 되고 뭐 코어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자면은 어깨랑 골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추가를 한다면은 결국 저는 전부 다 봅니다. 저는 이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다 검사합니다. 그래야 찾을 수 있어서. 자, 이번 질문 볼까요? 랩풀다운 시티드로 모든 종류의 등 운동을 하면은 항상 오른쪽의 느낌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라인업 자세처럼 정지된 상태에서는 느낌이 들지만 이때도 왼쪽이 더 강고 수축 이완 동작에서는 자극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힘이 다른 곳으로 새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정상적으로 오른쪽 광배의 느낌을 찾으려면 어떤 근육을 우선적으로 봐야 할까? 자, 오늘은 1번 질문에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다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야? 어떤 근육을 우선적으로 봐야 할까요? 그럼 모르지. 그게 모르니까 뭐 한다? 검사, 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어깨 문제잖아. 어깨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요 골반까지 결국 어깨 골반 다 봐야 됩니다. 어깨 골반에 대한 기능적인 검사를 해서 찾아야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선생님들이 재활할 때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원인이 있죠. 문제가 있죠. 지금처럼 뭐 등에 자극이 안 와요. 등 운동하면 자극이 안 와요. 뭐 하체 운동할 때 자극이 안 와요. 어깨, 가슴 운동할 때 자극이 안 와요. 이런 건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원인이 한 개의 근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몸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도 않아요. 지금 보세요. 모든 종류의 등 운동을 하면은 오른쪽 느낌이 거의 안 오는 이런 사람이 뭐 근육 하나 뭐 정거근 하나 봤다 해서 갑자기 도도도도도 이렇게 우와 어깨 잘 들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요. 애초에 별로 안 심한 사람입니다. 애초에 그런 별로 문제도 아닌 문제 사람이 뭐 어느 하나 근육 풀면은 갑자기 힘이 돌아와요. 이거는요. 그거를 재활을 한 사람이 실력이 뛰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별 문제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근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올린 케이스 보여드렸잖아. 뭐 10개, 15개, 20개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다 좋아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검사하는 겁니다. 제가 괜히 다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뭐 한 방에 뭐 하나로 두 개로 이렇게 좋아진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해결 못 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스쿼트 할 때 골반 집힘과 불편감이 양쪽 모두 있는데 오른쪽이 더 심합니다. 한쪽 다리를 들어서 외회전, 내외전, 동적 스트레칭을 진행했을 때도 골반에서 뼈가 부딪히는 것 같은 탁탁 소리가 납니다. 장력은 체크해보고 소독으로 풀고 있는데 이것만 체크해보면 될까요? 외에도 의심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다 똑같습니다. 제가 다 검사해봐야 되는 거고 지금 고관절 문제 있잖아. 고관절 움직임 다 검사해야 돼요. 한두 개로 하면 안 되고 지금 보세요. 외회전, 내외전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외회전 문제 있죠. 내외전 문제 있죠. 스쿼트는 뭐야? 굴곡도 문제 있잖아. 외회전, 내외전, 굴곡 다 안 되잖아. 근데 장요근만 풀어서 좋아질 리가 없지. 아시겠죠? 근데 별로 안 심한 사람은 장요근만 풀어도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별로 안 심한 사람은. 근데 이거 지금 3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내외전, 외외전 뼈가 부딪히는 소리까지 날 정도니까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 장요근 체크해보고 풀어내고 있는데 말했죠. 푸는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근육은 긴장된 것도 있고요. 힘이 풀린 상태도 있어요. 두 개는 다른 상태입니다. 긴장된 경우는 풀면 되지만 힘이 풀린 상태는 푼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별개예요, 별개. 힘이 풀린 상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풀어보고 다시 재평가 해보면 되겠죠.
스쿼트 쉽게 보고 외회전, 내외전 쉽게 보는 거야. 근데 풀어도 여전히 찝히고 소리가 난다.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고관절에 대한 외회전, 내외전 굴곡을 모두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오해하는 게 정상화시키라는 게 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꾸 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움직임에서 근육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세요. 자, 4번 질문 볼게요. 자, 플랫류 가슴 운동. 덤벨, 바벨, 머신 전부 등 패드에 닿아 있는 우측 능형근이 받쳐주는 게 안 되고 패킹이죠, 패킹. 어깨가 뒤로 숨어버리는데 왜 그런 건가요? 정극은 활성화를 해도 현상이 나오네요. 평상시 가끔 능형근 통증도 있습니다. 능형근이 다져진 고기 느낌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을 했는 건데 여기서는 패킹 문제입니다. 패킹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지금 봐야 될 게 능형근이 받쳐주는 게 패킹에서 받쳐주는 게 능형근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능형근 우선 체크를 해봐야 되고 능형근의 기능 체크, 정근의 기능 체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선생님이 또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정거근을 활성화를 해도 현상이 나오네요라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 있습니다. 정거근 활성화를 했어요라고 했는데 실제 확인해 보면 활성화 안 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야. 전거근이 활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줄 모르니까 나 전거근 운동 시켰어. 나 전거근 풀어줬어. 그러면 전거근 활성화 됐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진짜로 활성화 됐는지를 확인 안 해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활성화 진짜 됐어. 근데 그래도 안 돼. 그러면은 능형근 문제인 거죠. 능형근도 똑같이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능형근, 정거근 두 개를 제대로 체크를 해보세요. 풀라는 뜻이 아니고 굳어 있으면 풀고 활성화 안 돼 있으면 활성화 시켜줘야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L 시팅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란히 뒤로 상체를 말아 내려갔다가 다시 말아 올리는 롤업 맞구나. 롤다운 롤업 동작 시 코어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배우고 이해한 바로는 코어가 아니라 복직근, 복사근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코어가 쓰이는 동작이 맞을까요? 몸을 잘 쓰시는 분인데 유독 이 동작만 못하시는 회원님은 어느 근육 기능이 부족한 걸까요? 일단은 롤업 같은 경우는요 누운 상태에서 이 굴곡이잖아. 굴곡 어느 굴곡합니까? 결국 척추에 대한 굴곡 플러스 고관절에 대한 굴곡을 모두 쓰는 거죠. 그럼 척추 굴곡할 때는 뭘 씁니까? 당연히 복직근을 메인으로 쓰겠죠. 그리고 여기서 코어는 조금 넓은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뭐 복행근, 골반적은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넓은 의미로서 이제 복근도 그냥 코어라고 다 퉁쳐서 말했을 때는 코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코어의 정의가 조금씩 다른 거고 척추 굴곡에서는 복직근, 고관절 굴곡에서는 장요근입니다. 왜냐? 두 개 다 써야 되거든요. 요거 두 개를 다 잘 써야 이제 롤업이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조금 더 굳이 더 넓게 표현하면은 전면 사슬 전체라고 봐도 되겠죠. 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몸을 잘 쓰시는 분인데 유독 이 동작만 못 하시는 회원님도 똑같아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몸을 잘 쓴다는 표현도 너무 막연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것도 구분 못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가동성 안정성 구분 못 해요. 보세요. 다리 찢기가 돼. 엄청 유연해. 앞뒤로 다 째져. 그러면 뭐 스쿼트 200 칩니까? 별개잖아. 가동성 좋은 거랑 안정성 좋은 거랑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몸 잘 쓰는데 왜 안 되지? 그냥 그거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6번. 여성 회원인데 57kg, 근육량이 21kg 기준입니다. 그런데 20kg 발을 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들 수 있게 하실까? 운동시키면 되지.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자, 인바디 근육량은 근력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태어나서 보세요. 태어나서 운동 한 번도 안 한, 어,
100kg 비만 회원. 그 다음에 운동 10년 동안 나름 열심히 한 운동 열심히 해도 영양 못 따라주고 하면 삐쩍 마를 수 있는 거 아시죠? 삐쩍 마른 한 60kg 회원이라 칠게요. 그럼 인바디 재면 누가 근육량 많겠어요? 100kg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근육량 훨씬 많다고. 근데 운동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스쿼트 같은 거, 스쿼트 데드 이런 거 중량 좀 치겠어요? 못 치지. 운동 한 적이 없으니까. 삐쩍 말라도 운동 10년 동안 한 사람은요, 스쿼트 데드 잘 칩니다. 스쿼트 100kg도 쳐요. 100kg도 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선생님이 그 인바디로서 뭔가 내 몸의 근력과 기능을 판단을 한다는 그 전제 자체가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7번 볼게요. 왼쪽 어깨에 라운드 숄더가 있어 누우면은 어깨가 바닥에 닿지 않고 뜹니다. 고개를 젖히는 건 괜찮은데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면은 두판 상근 위 왼쪽 목덜미에 통증이 있습니다. 가동 범위가 30도 이상에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지금 뭐 어깨도 안 좋고 어깨 기능 안 좋고 어깨 기능 안 좋은 게 이제 목까지 이제 보상작용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깨랑 목이랑 다 막 간 거잖아. 그러면은 어깨랑 목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목은 우선순위에 빠집니다. 결국은 어깨에 대한 기능 검사 제대로 못 쓰는 근육 잡아주면 됩니다. 추가로 어디까지 봐라? 골반까지. 왜냐면은 목까지 안 좋은 분들은 골반부터 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 어깨랑 골반 다 체크해서 제대로 못 쓰는 기능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스쿼트 시에 바벨 견착이 안 되거나 열중 쉬어 자세처럼 견관절 내외전이 안 나왔을 때 하면은 좋을 근막 이완이나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것도 자,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제가 근막 이완 이런 거 처음부터 끌고 가지 말라 했죠. 근막 이완 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근막 이완은요. 그냥 당장 좋아 보일 뿐이지 시간 지나면 전부 다 돌아갑니다. 근막만 이완하면은. 보세요. 근막 이완해서 며칠 가는지 보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바벨 견착은요. 외회전이죠. 열중시험은 뭡니까? 내외전이죠. 근데 외회전도 안 되고 내외전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외회전, 내외전을 다 정상적으로 세팅을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회전근개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보통 이 정도로 다 틀어진 분들은요. 견갑도 불안정합니다. 견갑 기능 체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상완골 기능, 외회전, 내외전 기능 체크 하셔야 되고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지금 이거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바벨 견착 보세요. 외회전이 안 돼. 그냥 막 누워가지고 수동 스트레칭 하고 늘리고 막 마사지하고 근막 이완하고 했다 칠게요. 그럼 뭐가 좋아집니까? ROM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ROM 좋아지지만 어깨 안정성이 좋아질까요? 지금 가동성만 늘렸잖아, 억지로. 그럼 견작했을 때 중량 못 받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바로 이전에 어깨 강의 때 말씀드렸죠. 관절 ROM 좋아진 거랑 안정성 좋아진 거랑 별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외배전 가동범위 딱 나와. 편해요. 잘 넘어가요. 견착 빡 하면 바로 어깨 다칩니다. 왜? 근육을 하나도 안 잡았잖아. 이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처럼 어떤 근막이 하나면 좋아지 이것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ROM까지는 만드는데 운동에서는 제할 못합니다. 안 됩니다. 힘 못 써요. 자, 9번 질문이요. 발을 포인했을 때 쥐가 나는 이유. 형님 종아리 과긴장 상태에서 종아리 수축했으니까 종아리가 쥐가 나는 겁니다. 그럼 왜 종아리가 과긴장이냐? 제가 과긴장은 무조건 보상작용이라 말씀드렸죠. 엉덩이 대둔근 기능 약화로 인한 종아리 보상작용. 그래서 과긴장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발만 포인하더라도 쥐가 나는 겁니다.
자, 10번입니다. 데드버그 시 복행근에 힘이 거의 못 들어가거나 장요근 활성화 시 장요근을 잘 쓰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좋은 큐잉이 있을까요? 복행근 활성화 시 배 옆에 손가락을 누르고 손가락을 밀으세요. 보다 더 좋은 큐잉이 있는지. 장요근 활성화 시 대퇴골두를 고관절 골 자, 자,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오늘 큐잉 얘기해서 이제 큐잉 질문을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복행근 활성화 시 배 옆에 손가락을 누르고 손가락을 밀으세요. 이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큐잉이죠. 근데 보세요. 대퇴골두를 고관절 골두 안으로 당겨 넣으며 올리세요. 이 큐잉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제가 봤을 때 1%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위의 큐잉은요 괜찮아요. 저는 이 큐잉 씁니다. 이 큐잉을 이 큐잉이 잘 안 되면은 그 근육을 풀고 어떻게 보면은 교정적인 거를 조금 더 들어가고요. 이 큐잉은 안 합니다. 이 큐잉은 제가 봐도 이거 제가 봐도 못 따라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밑에 큐잉은 별로 좋은 큐잉이 아니야. 왜냐면 너무 어렵잖아. 이게 이제 내적 큐잉이 극대화죠. 내 손가락을 밀으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그 손가락이 어떻게 보면은 뭐 외부 환경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1번은 외적 큐잉이 되는 거고요. 밑에 큐잉은요 내적 큐잉의 끝판왕 수준입니다. 이거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0.1%도 안 됩니다. 저도 이거 못해요. 대퇴골두를 고관절 골두 안으로 당겨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요거는 저는 장요근을 제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장요근은 활성화는 비슷하게 갑니다. 복행근 활성화 시키고 여기에다가 고관절 굴곡 동작을 같이 시킵니다. 요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하는 큐잉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더 좋다고 말하기엔 또 애매해. 왜?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리고 뉘앙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고 또 하나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복행근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장요근을 못 쓸 때는요. 단순히 큐잉 문제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큐잉을 아무리 잘해도 근육 자체가 풀려 있으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소용없어요. 당연한 말이죠. 큐잉이라는 것은 쓸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큐잉이 들어가는 거지. 애초에 근육이 완전히 고장났는데 뭐 큐잉을 하면 뭐래요.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1번입니다. 근육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세게 풀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멍이 들 정도로 풀어도 될까요? 자, 일단은 요거 말씀해. 멍이 들 정도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그냥 안 된다는 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멍이 들 정도로 푸는 거는 무조건 너무 강한 거고요. 강도라는 것도 주관적이죠. 주관적이고 저 같은 경우는요. 받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강도로 갑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 예민한 사람은 손만 대도 아파하고요. 둔감한 사람은 엄청 세게 눌러도 별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강도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강도. 굳이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은 아프면서 시원한 강도로 풉니다. 그냥 시원하기만 하면 또 안 돼요. 고장난 근육을 풀 때는 아플 정도로 들어가야 좋아지지. 그냥 시원하기만 하면 그 마사지, 기분 좋은 마사지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호킨스 케네디 테스트와 니어 테스트 시 지금 제가 이거 지금 테스트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이학적 검사의 목적은요. 구조적 구조적인 문제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일부러 염증을 유발하는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양성이 떴어요. 의학적 검사에서 아파요. 이게 떴어. 그럼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염증이 있는 거는요. 사실은 병원에 보낼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별로 안 심하거나 사실 심해도 재활로 고칠 수 있거든요. 제 케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정도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거를
평가, 재평가 기준으로 보고 내 나름대로 운동 처방을 했을 때 재평가 후 좋아진다. 그러면 병원 안 가봐도 되죠. 근데 내가 나름대로 했어. 근데 통증이 여전해.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이것을 좋아지게 할 수 없는 거잖아, 일단. 그러면은 이건 안전하게 보내는 게 낫죠. 아시겠죠? 요거는 뭐, 왜냐면 이건 재활 실력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거는 다 됩니다. 제가 케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도 재활 잘하면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학적 검사 양성이라고 해서 병원을 보내는 기준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좋아지게 하고 할 수 있으니까. 못하면은 안전하게 보내는 게 낫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근 스트레칭 시 오금이 너무 당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바로 답변 드릴게요. 이상근 스트레칭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어쨌든 스트레칭이든 뭐든 했는데 불편감 있으면 그 동작 못 하는 겁니다. 왜냐?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상근이 당기면은 뭐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목표에 맞긴 맞잖아. 이상근 늘리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상근 스트레칭을 하는데 오금이 당긴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움직임이 안 나왔다는 거니까 이상근 스트레칭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뭐 오금이 땡기는 게 이제 고관절 회전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고관절 회전이나 굴곡도 하고 여러 가지 동작이 다 나오니까 굴곡, 회전 뭐 이런 동작에서 문제가 있는 걸 체크해야겠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데가 땡기는 겁니다. 자, 22번. 반월상 연골판 손상으로 두 번 수술하신 분이 있는데 통증이 없다면 어떠한 동작이든 해도 괜찮은 거. 그렇죠? 안 아프면 해도 됩니다. 뭐 수술 네 번 했든 내가 안 아프게 운동을 시킬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 거는 통증이 없다는 게 운, 운동할 때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도 없어야 돼요. 다음 날도 없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운동할 때 아픈 사람이 있고요. 운동 끝나고 아픈 사람이 있고, 다음 날 아픈 사람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완전히 괜찮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확인되면은 상관없어요. 자, 바벨 컬을 하는데 상완 요골근이 아파서 컬 동작이 힘듭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거 잘 보세요. 바벨 컬이 어디 운동입니까? 상완 이두근 운동이잖아. 근데 지금 나오고 있어요? 상완 요골근이 아프다는 거잖아. 그럼 일단 뭡니까? 이두근을 제대로 못 쓰는 거야. 일단 여기 첫 번째. 그리고 이런 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상완근도 제대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두근도 못 써. 상완근도 못 써. 그러면 바벨 컬 할 때, 팔꿈치를 굴곡 할 때 쓸 근육이 뭐밖에 없다? 상완 요골근밖에 없는 거야. 이두근에 들어가야 될 중량이 상완 요골근으로 다 빠지는 거야. 상완 요골근의 보상작용, 과사용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근, 상완근 고쳐야 됩니다. 자, 편평등의 좋은 운동. 자, 요거는 제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체형 안 봅니다. 말씀드렸죠. 뭐 편평등이면 무슨 운동? 이런 식으로 체형을 보고 체형에 따른 운동으로 기준은 안 됩니다. 그냥 체형을 저는 평가 요소로 두지 않아요. 제가 구조적인 거를 평가 요소를 안 쓴다고 했죠. 왜냐? 구조적인 걸로는 기능적인 게 제대로 평가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대응을 안 시킵니다. 편평등이든 뭐 구분등이든 라운드 숄더든 무조건 저는 기능적인 검사를 싹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 16번 질문하신 분처럼 저는 운동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운동시키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운동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자, 17번 볼게요. 17번. 잠깐만요. 자, 회원님 중에
회원님 중에 오른쪽 요방형근부터 이상근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통증이 있으신데 오른쪽 발을 지지할 때 통증이 더 느껴지신다고 하세요. 우선은 요방형근과 이상근을 풀어드리면 통증이 줄어들다고는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통증이 올라온다고 하셔서 어떻게 운동을 진행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요방형근과 이상근이 아픈데 그럼 요방형근과 이상근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푸는 거 하지 말라니까. 선생님 이런 식으로 풀면은 그냥 재활 아닙니다. 그냥 마사지사예요. 그리고 돌아온다니까 또 해결이 안 돼요. 요방형근에서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상근이 통증. 그러니까 통증 무조건 뭐다? 보상작용 과사용이라 했죠. 그러면은 이 요방형근과 이상근의 통증은 결과고 다른 데 근육이 잘 못 써서 요방형근, 이상근이 과긴장돼서 지금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통증의 결과가 있으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니까. 그냥 결과 보고 요방형근 아프세요? 요방형 풀어드릴게요. 하면 안 된다니까. 해결 안 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된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정보가 뭐였어요? 오른발로 지지할 때 오른쪽 다리로 지지하면은 요방형근, 이상근 통증이 있는 거잖아. 그럼 뭔가 오른쪽 다리 지지할 때 얘들이 과하게 힘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결국 오른쪽 다리 지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요방형근, 이상근이 과사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나와 있는 정보로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정상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일단 이제 고관절이죠, 고관절. 고관절이 잘 딱 버텨야 되는데 얘가 못 버티니까 지금 이상근도 아프고 뭔가 허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오른쪽 다리로 서 있을 때 요 상태의 고관절에 대한 안정성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근육 다 봐야지. 다 봐야 되는데 제가 굳이 우선순위를 알려드리자면은 대둔근도 봐야 되고요. 중둔근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 정도로 안 좋은 분들은 분명히 고관절 회전도 불안정해요. 회전도 다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는 고관절 중심화가 된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고관절 스트레칭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재활의 목표는요. 재활의 목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근육이 정상 작동되면 뭐가 있어요? 보상작용, 과사용이 생길 근육이 없잖아. 보상작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통증이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 모든 근육이 정상 작동된다는 말은 모든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정상 작동되고 모든 관절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뭐 어디가 부딪히고 찝히고 염증이 생길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뭔가 정상 작동 안 되니까 지금 근육이 과긴장된다든지 관절이 찝힌다든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자, 왼쪽 PSIS부터 허리 내목은 대둔근 위쪽 라인에 통증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 있다가 통증이 생겼고 또 어떤 때는 아프다가 안 아프다가 합니다. 왼쪽으로 밴딩하면은 통증이 더 생기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소에도 왼쪽 기립근이 훨씬 큽니다. 특히 허리를 앞으로 숙였을 때 양쪽 근육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보세요. 지금 통증이 악화되는 동작. 왼쪽 허리 축골. 이거 안 좋고. 그리고 또 단서가 뭐예요? 왼쪽 기립근이 더 큽니다. 왼쪽 기립근이 보상작용으로 과사용되고 있다. 지금 정보가 두 개죠. 아픈 위치는 PSIS부터 후방형근 대둔근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일단 왼쪽 허리 축골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왼쪽 요방형근이 뭔가 안 좋구나. 근데 지금 통증이 있는 데가 왼쪽 요방형근이니까 요방형근이 사용될 때 요방형근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약하기보다는 과사용일 확률이 더 높은 게 크겠죠. 왼쪽 요방형근도 과사용되고 왼쪽 기립근도 과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유추를 해보는 거야.
왼쪽 위쪽이니까 결국 뭐야? 허리 근육 각인장이란 말이야. 이건 어디서 온다? 물론 검사를 해봐야 되지만 뭐 아주 아주 높은 확률로 대둔근 기능이 약한 거. 대둔근을 못 쓰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을 허리로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대둔근 운동하면 되나라고 봤을 때 또 두 가지가 나뉩니다. 대둔근만 안 좋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앉아 있다가도 안 좋으니까 대둔근 말고도 다른 고관절 기능도 같이 약해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하나로는 안 돼요. 왜냐? 대둔근 기능이 떨어졌다는 말은 대둔근 운동을 해도 그 힘이 허리로 샌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잡아야 됩니다. 쉽게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굴곡, 신전, 내외전, 외외전, 내전, 외전 이런 거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가지고 그래야 대둔근이 제대로 힘이 들어오고 그래야 허리 쪽에 보상작용이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넓게 표현하면은 고관절에 대한 기능이 약화로 인해서 허리 쪽에 보상작용이 넘어갔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고관절의 기능이 약한지를 체크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